자, 이 시간에는 발달의 이론적 이해를 한번 알아보는데, 우리가 유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단 말이야. 유아 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발달의 이론적 이해를 보면 되겠어. 근데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7세기 이후에 아동에 대한 그런 인식이, 개념이 달라져서 아동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이 나왔던 거야.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정신분석적 이론, 그 다음에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이것은 아이들의 특성 중에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유전이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환경이 영향을 주는가의 시각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또 발달은 유아는 또 능동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또 수동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 그러면 정신분석 이론은 어떻게 됐냐? 정신분석 이론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의식적인 과정을 두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야. 그렇게 보면 아이를 어떻게 본 거야? 유전적인 영향에 따라서 발전한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들은 그냥 능동적인 존재로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정신분석에서는 그 발달을, 분석 이론에서 발달을 그렇게 본 거야. 그래서 부모와 초기 경험이 인간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특히 초기 경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정신 분석을 하는 프로이드의 심리적인 것이면서 성적 발달 이론하고, 그 다음에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이야. 그러니까 심리 발달을 하는데 성적인 관점에서도 본 거야, 이거. 아이들을. 그것이 어떻다? 능동적이면서 성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그것은 이제 개인적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본 시각이고,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이야. 그러니까 사회적이다 그 말은 아이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도 발달을 하지만 또 타인의 관계에 의해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이라는 것은 자기 말고 타인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 프로이드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것들은 아이들이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런 걸로 구별을 했지. 이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인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의 원천으로 쾌락의 원리에 따른다고 본 거야. 그래서 이게 유전적인 거고, 그러면 이 자아는 성격의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으로 현실의 원리에 따라서 원초와 충동,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게 나오지만, 그런 복잡한 내용들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해.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는 심리 성적 발달에서는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유아의 기본적인 그런 특성에 따라서 돼 있다라는 것을 더 알아두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별한 것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그 다음에 잠복기, 성기기 이렇게 나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미 이제 다 설명이 됐던 것들을 참고를 하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초자아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리비도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이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아이의
유아 발달의 그 특성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속하냐 이런 것이 더 오히려 좋다라는 거고.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렇고 그 정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하냐면 애착을 얘기하지. 네. 프로이드는 애착,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관계 초기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고, 그다음에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심리적인 발달을 하는데 이것은 사회적 발달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그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심리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릭슨은 정신분석학을 공부한 후에 인간 발달에 대해서 맥락을 고려를 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단계는 아까 욕망을 충족시키는 프로이드와는 달리 이것은 타인의 관계니까 단계별로 8단계까지 얘기를 했지. 그래서 출생에서 1단계는 신뢰감이냐 불신감이냐, 이 엄마와 아니면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신뢰감이나 불신감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의 관점은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는 엄마나 아니면 주 양육자가 영향을 미친다. 충분히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케어를 해야 된다. 이것은 프로이드는 구강기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 같은 맥락에서 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세에서 3세까지는 주로 이제 부모가 1세, 3세니까 부모가 영향을 미치는데, 발달의 주요 대상이 부모인데, 그때는 부모에 따라서 자율성을 갖게 되냐 아니면 수치심을 갖게 되냐,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야.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자율성과 수치심을 갖게 되는데, 이때는 또 프로이드는 학문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도성과 죄책감을 갖는데, 그것도 만 3세에서 6세 사이에 주도성과 죄책감을 갖지. 네. 그건 3세에서 6세 사이는 가족이나 부모의 영향을 받아. 근데 이제 3세에서 6세는 원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교육의 관점에 끌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와 가족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사들하고 보내기 때문에 교사들이 많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도성이라는 데 죄책감을 갖는 것은 사실은 아이들이 주도성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죄책감보다는. 그렇지?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는 남근기하고 그 나이 때 남근기에 성적 욕구 충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이 뒤에까지는 뭐 학령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단계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다음 단계까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4단계에서는 근면성과 열등감인데, 이때는 교사의 영향을 받고, 주 대상 교사야. 그리고 또 또래와도, 왜냐면 또래와는 자기 열등감이라면 어떻게 되나, 서로 비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래와의 비교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이때를 잠복기라고 얘기를 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욕구가 이때는 드러나지 않아. 성적 욕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으니까 그냥 드러나 있지 않고 철이 들려고 하는 때야. 그래서 그냥 잠복기라고 욕구를 그냥 가만히 감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잠복기라고 얘기했고. 그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용어들을 우리가 프로이드, 이건 에릭슨이지.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이런 네 단계를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역시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받고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발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신뢰감과 자율성과 주도성, 또 근면성, 여기까지지.
근데 이제 우리 유아 단계에서는 신뢰감과 자율성과 주도성이야.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미 이제 어린 영아기 때 신뢰감을 갖고 온 아이들이 자율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발달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은, 유아 교사들은 거기에 책임을 상당히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유아의 특징 중에 개별적이고 또 주도적이지. 유아의 특징 중에 능동적, 그 다음에 유전의 영향, 그 다음에 능동적인 존재, 뭐, 이런 것들, 유아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인데,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정신분석에서는 아까 그런 유아의 특징이 있었지만, 행동주의에서는 개인의 내적인 요인, 또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 환경에 의해서 유아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야. 행동주의에서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는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그러니까 능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이건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들이 학습에 의해서 발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학습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있던 프로이드가 개별적인 그런 욕구에 의해서 발달을 한다고 봤다면 행동주의에서는 왓슨의 조건화와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이론이야. 그러지? 네. 조건화 같은 경우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행동주의는 교육에 의해서 된다는 거지. 수동적으로. 저는 수동적이다 그 말은 교육에 의해서 아이들이 발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야. 그래서 조건화, 왓슨의 조건화, 파블로프라든지 그 동물 학습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해서 조건화는 뭐 강화라든지 자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고전적인 거. 그건 좀 이따 보고. 이렇게 되고 사회학습 이론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발달을 하는데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또 다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발달한다라는 것은 역시 뭐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자기가 비교를 한다든지 자존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인데 사회적 환경이야. 그러니까 자기 말고 또 외부적인 그런 사람과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심리 발달 이론과 그다음 뒤에 있는 행동주의 사회학습 이론하고는 역시 똑같이 대칭이 되게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어요. 왓슨의 조건화 같은 경우에는 파블로프가 원래 이 지금 영향을 많이 받은 거야. 파블로프가 치매 분비, 개를 먹이를 주면서 타액을 분비하게 해서 그 조건 반응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종소리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조건 형성이라고 그래. 또는 조건화라고 얘기해. 어떤 때는 조건화라는 것도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학습에서는 또 조건화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왓슨은 파블로프하고는 조금 더 큰 아이들에게 이제 한번 해본 거야. 네. 아이들에게 해서 큰 소리로 몇 차례 짝지어 제시했단 말이지. 뭐란 거야? 조건 자극. 쥐를 그렇지? 흰 쥐를 자극.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해서 처음에는 흰 쥐에 대해서 공포 반응을 조건 반응을 보였던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공포 반응을 보이지 않던 쥐가
다시 흰쥐에 대한 공포를 나타낸다. 이거 지금 흰쥐 실험했던 것이 나오잖아요.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자극의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왓슨이 얘기를 한 거야. 우리 실험 도구 같은 거 나오잖아요. 조건 반응, 조건 자극, 무섬 공포. 무조건 반응은 무섬 공포라든지 조건 자극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자극은 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관련성이 없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극과 반응이 연합해서 행동이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작적 조건 형성에는 스키너가 또 나오지? 네. 조작적. 그러니까 조작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그래. 인위적으로 조건 형성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뭐야? 쥐 먹이를 주면서 먹이통에서 전기 자극을 주고 나서 먹이를 준다든지 먹이가 나오게 한다든지 그래서 하는 것. 전기 충격 유도 장치를 연결해 가지고 전기 자극판에서 이렇게 해봤어. 해봤더니 역시 고전적 반사적 조건 형성에서 반사적 행동, 조작적 행동 이런 것이 또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기는 습관 형성이나 문제 행동 같은 것을 수정할 때 이런 것을 활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네. 이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습관이나 문제 행동을 수정할 때 활용하면은 좋겠다. 조건 형성 이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반두라의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 나오지. 자, 앞에서는 지금 어떻게? 개인적으로 지금 했어요. 조건과 지금 조건 형성을 해서 교육을 한 거야. 교육을 한 거라면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사회학습 이론은 뭐냐? 자기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교육을 하지만 사회학습 이론은 그냥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관찰학습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관찰학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그래서 새로운 행동을 획득하게 되는 것을 사회학습 이론이다. 그러니까 타인의 행동을 보고 오는 거야. 그래서 반두라는 환경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에도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고 사회적 환경하고 유아의 인지 능력이 학습 발달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다라는 것이 인지적 사회학습 이론이다라는 거야. 반두라가.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을 나타낸 뭐야 그게? 자기 효능감. 그렇지. 자기 효능감의 개념은 유아의 행동 모방을 선택적으로 결정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거야. 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아이들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더라. 발달과 학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사회학습 이론을 했고 행동주의하고 사회학습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인지발달 이론이 있어. 그러면 인지발달 이론은 어떤 거냐? 인지발달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은 무의식적이잖아. 네. 의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타고나고 자기 어떤 사고에 의해서 발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나서 본능적으로 발달을 한다라고 봤다면 인지발달 이론은 의식적인 사고. 그렇지? 이론이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인지발달 이론은 아동의 의식적인 사고를 강조하고 그지? 네.
그래서 사고 과정에 관심을 둔 거야. 그래서 인지발달 이론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또 비보츠키의 사회문화 발달 이론이 있어. 그러니까 비보츠키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개인적인 거고, 그렇지? 똑같아. 그러니까 인지발달 이론은 개인적인 거고, 이것이 능동적으로 또 본 거야, 이것도. 그 다음에 비보츠키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적 인지 이론이니까 여기도 타인이 들어가는 거야. 타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인지 발달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두 가지씩을 전부 다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또 독립적이냐, 뭐 또 환경에 영향을 받나, 아니면 유전적이냐, 발달이. 이제 그걸로 큰 틀에서 우리가 구분을 해가면서 각각의 이론을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은 역시 뭐야? 피아제는 아동의 주변 환경을 아동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 여기는 능동적이란 말이야. 아이들이 알아서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지발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피아제는 인간 발달의 과정을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적응 과정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유기체라는 것은 아이잖아, 아이. 아이 변하는 아이의 속성이야. 유기체라는 것은 변한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뭐고? 동화와 조절이. 동화와 조절이야. 그러니까 적응을 한다는 거야. 적응. 그러면 적응은 뭐냐? 적응이라는 것은 동화와 조절이야. 그러니까 적응은 새로운 곳에,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돼야 돼? 그것과 일치가 돼야 되잖아.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동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경험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이런 거에서, 아니면 도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식이 우리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 교육학에서 도식을 어떤 걸 도식이라고 그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 같은. 그렇지. 아이의 사고 체계를 도식이라고 그래. 도식. 그래서 도식에 맞추거나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변화를 주어서 또 다시 어떻게 평형이나 조화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아이들은 뭐야? 뭘 통해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도식을 변화를 주고 다시 평형이나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야.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인지발달 이론이.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잘 알아두는 게 좋아.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기존의 도식에 맞춰 이런 것들을 괄호를 쳐놓고 말을 설명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평형이나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이것을 이제 적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인지발달 이론은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능동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고. 그러면 이제 감각운동기, 출생에서 2세까지지. 그 다음에 전조작기, 2세에서 6세. 우리 이제 아이들이 지금 하는 단계야. 그러니까 전조작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표상적 상징을 사용하여 언어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건 지금 언어 발달 단계 거기에서 나오지. 표상적 상징. 또 자아중심성과 물알론적 사고에 의존하여 보존 개념이나 또는 분류 능력이야. 그 다음에 조망 수용의 능력, 수용의 결여로 조작적 사고는 할 수 없다. 이때는 그렇지. 조망 수용은 이제 더 앞을 내다보거나 미래를 예측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건 못한다는 거지. 전조작기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까지는 못해.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에 인지 발달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교사는 이런 인지발달,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의 개념에서 한다면, 교사는 인위적인 교육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능동적인 존재로 본 거니까. 그래서 하면 인위적인 교육을 하면 안 되고, 뭐를 통해서? 동화와 조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능동적인 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서 적응해 나가는 건데, 적응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동화와 조절이다. 그래서 동화와 조절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면 좋겠고, 근데 이제 여기 한계는 뭐냐면은,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만 아이들이 발달을 하냐? 아니라는 거지.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또, 피아제가 놓친 것은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회 문화적인 것과 아이의 개인차,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피아제의 발달 단계에서 이런 문제점을 이런 걸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비고스키가 사회 문화적 인지 이론을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피아제의 한계 때문에, 이런 인지 발달 이론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아동 발달을 똑같이 보긴 봤어. 어떻게? 능동적인 존재로 보고, 그건 똑같아. 그러나 그래서 아이들이 자체적으로만 인지 발달의 과정에 그냥 적응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유기체적인 적응보다는 사회 환경까지. 그래서 사회 또 문화적 맥락에서 인지 발달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의 이제 잠재적인 발달 수준의 중간 영역인 근접 발달 영역이 많은 교육적인 시사점을 두는 거야. 근접 발달 영역. 그래서 아동의 발달은 촉진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이게 사회적 상호작용이야. 그러니까 인지 발달을 하는 데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한다. 환경 간에도 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달을 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크게 이제 세 파트에서 인지 발달 이론, 그다음에 아까 앞에 봤던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이론, 그 다음에 정신분석 이론, 이것들이 똑같이 지금 아마 개인적인 거, 사회적인 거, 개인적인, 사회적인 거, 이렇게 같이 분류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달 이론을 보면, 발달 이론에서는 정보 처리 이론이 나오지? 네. 정보 처리 이론. 그러니까 정보 처리 이론은 사실은 이게, 부호화, 이런 건데, 이건 언어하고도 관련이 있어, 언어. 근데 이제 컴퓨터 발달에 영향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본 거야. 설명을 그렇게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을 부호하고 저장하고 인출하고 컴퓨터처럼 똑같이 작용하더라. 그렇게 설명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다른 이론들이 있는데, 최근의 이론들 중에, 다른 이론들은 넘어가고, 생태학적인 체계 이론이 있는데, 그 생태학적인 체계 이론은, 미국의 심리학자, 누구야? 브렌펜 브레너요. 브렌펜 브레너. 브롬펜 드라마? 브레너. 드레머.
이 사람이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은 러시아 인형 세트처럼 겹겹이, 러시아 인형 봤어? 네. 목각 인형? 인형 속에 인형, 인형 속에 인형 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계속 발달을 밖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안으로 발달해 간다라는 거야. 이건 뭐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알아두면 되겠어. 많은 분야에서 뭐 이렇게 시험에 얘기는 할 수가 없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하고 이 발달은 한번 마무리를 하겠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하면은 뭐냐면 발달 이론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 자, 이게 상당히 발달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 그러나 이걸 한번 잘 정리를 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정신분석 이론하고 행동주의 이론하고 인지발달 이론 이 세 가지를 한번 한꺼번에 다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정신분석 이론은 크게 다시 시작. 정신분석 이론은 아이들이 이제 타고난 프로이드 같은 경우하고 에릭슨인데, 프로이드는 아이들이 능동적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한 거야. 네. 자,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 그럼 정신분석 이론은 아이를 능동적인 걸로 보고, 네. 또 연속 비연속으로 보면은 여기는 비연속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관계없이 그 단계가 다 충족이 됐을 때 발달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전이냐 환경이냐, 아이들의 특성상이야. 지금 특성이 네 가지로 우리가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유전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도 또 프로이드는 유전적이다라고 했다면 에릭스는 능동적인 건 맞다. 그 다음에 비연속적인 것도 맞다. 그러나 사회적 발달 단계를 강조한 거야. 에릭슨 같은 경우에도. 네.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유전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리고 보편성과 다양성을 얘기를 했지.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보편성을 강조하고 발달의 보편적인 과정 이걸 얘기하고, 그러나 어떻게 여기서는 유아의 경험을 중시했지. 여기는. 자, 그러면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어쩌냐? 왓슨이나 스키너나 반두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일단은 행동주의에서는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아이들을 관점은 수동적으로 봤다. 수동적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교육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여기는 뭘 한 거야?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화를 하는 거야. 강화, 고전적 강화, 이런 강화에 의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연속적이냐 비연속적이냐, 이건 연속적으로 본 거야. 연속성으로. 왜? 학습 반응이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변화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양육을 강조했다. 양육을 강조했다는 건 뭐야? 유전적으로 그냥 된 게 아니라 길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기 때문에 보편성 강조보다는 다양성을 강조했지. 다양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동에 따라서, 학습하는 거에 따라서 발달하는 경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인지발달 이론에서 한번 보면은, 피아제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비보스키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정보 처리 이론도 인지 발달 이론이야. 그것은 이제 컴퓨터에 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인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동주의와 관계없이 아이들을 능동적인 존재를 본 거야. 능동적인 인지 발달에서는 당연히 그러겠지. 그 다음에 피아제 같은 경우는 아동이 자신만 봤단 말이야. 자신 내부적인 그런 발전이고, 그 다음에 비보츠키 같은 경우에는 타인, 사회적인 인지 발달이지. 이게. 네. 여기는 환경 아니면 타인 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보 처리도 마찬가지로 능동성이다. 주변에 어떤 것이 입력이 돼서 컴퓨터처럼 그것이 결과가 나오더라 라고 정보 처리를 해서 능동적인 존재로 본 거야. 그 다음에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 이걸로 볼 때는 피아제나 비보츠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능동적이니까 당연히 불연속적으로 보는 거야. 불연속적.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같은 경우에는 또 연속적으로 본 거야. 연속성이다. 아이들의 속성이 연속적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유전적이냐 이 발달에 유전적이냐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냐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두 가지 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유전과 환경이 모두 다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지발달은 정신분석 이론과 마찬가지로 그럼 아이들의 보편성을 중요시하냐 아니면 다양성이냐, 그럼 여기서는 보편성이다. 인지발달 이론이니까 학습에 의해서 된다는 것만 다양성이야. 그러니까 보편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발달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크게 큰 틀에서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아이들의 특성, 우리가 처음 볼 때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알기 위해서 아이들의 특성을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봤냐 이것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론들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시험 볼 때나 이런 때도 복잡하고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그렇지 않다.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그 관점만 확실하게 가지면 되겠다.